2022년도 포브스 코리아 2030 파워 리더에 선정된 저는 각 산업의 몇천억 조 단위 혁신가들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뷰티 마케팅 국내 1위 부스 컴퍼니를 운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브스 박진호의 인생 채택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그 곳은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튜브에게서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공간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소프트웨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데이터베이스라는 단어가 익숙하실 거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소프트웨어 개발을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데이터베이스 시장의 압도적인 1위는 누구일까요? 바로 오라클이라는 기업입니다. 오라클이라는 기업은 창업주는 총 3명인데요. 차례로 레리 웰리슨, 본 마이너, 에드 오치먼.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릴 부자는 바로 오라클의 창업자 레리 앨리슨입니다. 레리 앨리슨은 미국 10대 대부호에 선정될 만큼 막대한 부를 자랑하는 진짜 부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여러 추문에 휩싸이곤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쓰레기 같은 독설을 불사하며 경쟁자를 밟고 올라선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며 개인 제트기와 휴대용 요트를 굴리는 호화스러운 생활과 화려한 여성 편력으로 플레이보이라는 딱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과 권력을 즐기는 진짜 부자. 레리 앨리슨은 그는 IT 업계의 부자들 중 가장 씀씀이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요트인 라이징 선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인데요. 헐리우드 실세인 데이비드 게펑코 공동으로 2억 달러를 들여 그 배를 건조했다고 합니다. 레리 앨리슨의 또 다른 취미는 스포츠카 수집이라고 합니다. 그의 자동차 포트폴리오에는 아우디 R8, 맥라렌 F1, 혼다 아큐라, NSX 등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부자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는 돈이나 추상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들과 확실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앨리슨의 별명은 찰스 케인입니다. 케인은 영화 시민 케인의 주인공인데요. 영화에서의 케인의 재력과 권력을 만끽하며 평생 살다 갔지만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지 못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케인의 면모를 가진 앨리슨의 행보는 매우 기상천외했는데요. 90년대에는 데이트 중 마음에 드는 저택을 발견하고 수백만 달러를 즉석에서 지불하고 사들였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앨리슨의 이러한 여성 편력으로 인해 현재 아내 멜라니 크래프트는 4번째 부인이라고 하죠. 빌 게이츠와 앙수, 미국 내의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부자인 앨리슨은 재산은 약 150조라고 하는데요. 애플의 창업자인 겸 CEO였던 스티브 잡스와 굉장히 절친 사이였다고 합니다. 잡스가 애플의 CEO로 복귀한 1996년 앨리슨은 잡스의 조직 장악을 돕기 위해서 애플 이사를 맡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그는 너무 바빠 이사회 제때 나갈 수가 없다는 이유로 애플의 이사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스티브 잡스와 절친했던 레리 앨리슨은 빌 게이츠와 앙숙 관계라고 하는데요. 연방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진행할 당시 앨리슨의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의 뒷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살을 옹호하는 단체에 뒷돈을 대주고 있다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뒷조사는 사실 들통나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앨리슨은 우리는 숨겨진 사실을 드러내 밝히려 했을 뿐이라고 우리는 조사하는 만용이 아니라 공공의 의무였다라고 강변했습니다. 레리 앨리슨의 성장 과정. 레리 앨리슨은 미국 맨하탄에 원치 않았던 아기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미혼모였기 때문에 생후 9개월이 지나 레리 앨리슨이 폐렴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어머니는 양육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레리 앨리슨은 입양되어 다른 가정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의 양 어머니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 끝에 일리노이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양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되었고 앨리슨은 샌프란시스코에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히피들이 천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샌프란시스코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며 평화주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문화는 그의 서명과는 맞지 않다고 짧은 방황을 끝으로 그는 시카고 대학 물리학과에 입학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시카고 대학에서 컴퓨터를 처음 접한 레리 앨리슨은 컴퓨터 산업은 근본적인 실리콘밸리의 일원이 되기 위한 캘리포니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앨리슨은 프리시전 인스트루먼트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당시 회사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필요가 생겨 의뢰하기 하였는데 이 사업을 앨리슨이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앨리슨은 전 회사에서 알게 된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업체를 설립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바로 오라클의 시작이었습니다. 앨리슨은 이곳에서 오라클2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탁월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의 도전 정신과 추진력 덕에 오라클은 1986년 3월에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게 되었고 1987년에 연매출 1억 달러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의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 회사를 이름을 날리며 업계의 샛별로 부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성공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다른 성공 부자들과 굉장히 다른 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성공 방정식은 빠른 시장 선점입니다. 초창기 데이터베이스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앨리슨은 고객의 니즈를 맞춰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제품을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갔습니다. 한번 도입하면 교체가 힘든 빈스 소프트웨어, 시장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고든 것이 이 전략을 통해 오라클은 SQL 시장의 경쟁자인 IBM과 인그레스를 앞세운 경쟁자 릴레이셔널 테크놀로지를 제압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시장중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성과 지향적인 태도, 앨리슨의 기술력보다는 천재적인 사업 감각과 영업력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다는 평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7이 출시되며 이러한 비판을 잠재울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200개나 되는 명령어를 사용해 처리할 수 있었던 작업을 단 하나의 명령어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줄 정도로 강력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에 오라클의 강력한 영업력과 성능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고 오라클의 시장 점유율은 나날이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출시한 지 4년 뒤 오라클 전체 매출이 약 300%를 상승하였다고 하는데요. 보통 기업은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중시하는 반면에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실패했을 때 대안을 수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달랐습니다. 앨리스는 오라클의 성장 단계에서 이와 대조적인 경영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직 미흡한 프로젝트지만 고객의 요청하면 일단 가능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엄청난 자기 확신과 성과, 지향적인 태도가 없었더라면 아마 오라클의 성공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답보다는 해답을 찾는 레리 앨리슨. 앨리슨이 가진 추진력이 있는 태도는 실패 시 리스크가 막대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실패를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러한 태도 때문에 많은 무리수를 범하게 되었고 수많은 법적인 소송에 휘말린 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안 없이 뛰어들었던 처럼 보이지만 추진력을 후폭풍을 대비할 수 있었던 철저한 그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가정하고 항상 이를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레리 앨리슨을 보면서 뭔가 여러 가지 리더들이 사실 있겠지만 이 강한 리더가 과연 이런 리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셀트리온 회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들이 결국 이 사람을 끌어다니는 힘들 자체가 비즈니스에 굉장히 중요하다. 마치 중력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사실 있는데 아마도 이 인물, 제가 얘기한 이 인물이 그 스타일에 좀 부합하지 않았을까요? 또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가진 것이 없었고 부모 없이 양부모 밑에서 어렵게 자란 그지만 결국은 그의 결핍, 그의 의지는 정말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영입과 그 영업력이 너무 추출해서 성공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과감하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이상 포브스 박진호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